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나만의 깨달음입니다. 오래전에 선방에서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도반과 나는 여러 선지식을 만나보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실제로 만나보면 책이나 명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조금은 실망을 하게 마련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은 나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선지식의 의중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나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며 선지식을 너무 완벽한 인간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만났기 때문이며 선지식과 나의 견해가 다른 데서 오는 마찰로 인한 때문이기도 하고 내 의견이 선지식계에 먹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식계에 실망하면 또 다른 선지식 찾아다니고 그러다 그분에게도 실망하면 또 다른 분에게로 이런 점은 이 선방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풍속도다. 대체로 한 소식했다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견해가 뚜렷하기 때문에 좀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 도반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도 안착을 못합니다. 선지식이야 손해볼 것이 없지요. 우리 스님도 이미 생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제자에 집착하시겠습니까? 하긴 제자들이 모두 떠나서 도량을 폐쇄하게 된다 해도 거리낌이 없으시겠지. 이 도량이 당신 것이 아님을 잘 아실 테니 말이야. 내 것이 없는 이치를 아시니 도량도 제자에게도 집착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스님과 맞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이 손해지 않느냐는 도반의 견해였다. 일례로 도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님께 여러 번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놓았다가 스님이 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떠난 어떤 수행자에 대한 일을 표본으로 삼았다. 그분은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늘 자기의 의견을 고집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꺾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스님마저 꺾으려고 했지만 그게 되질 않으니까 돌아선 것이지요. 저는 그분도 한 번쯤은 꺾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어디에도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 종일 법당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참선을 하고 있어도 저는 존경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참선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분은 평생을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은 꺾어야 제대로 공부길에 들어서는 게 아닐까요? 이곳에서 그걸 꺾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는 아쉬움이 늘 있답니다. 너무나 총명스러운 이 도반의 말에 공감이 갔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데 참선을 한들 선정에 든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질책하고 있었다. 이때 내가 짓궂은 말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스님도 한 번쯤은 꺾여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꼭 제자가 꺾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스님도 고집이 세긴 너무 세시잖아요. 항상 당신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실 텐데 너무 당신 생각을 고집한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 생각을 고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제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셨고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셨으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질책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돌아서더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때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한 꼭지 떨어졌구나 하고요. 스님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그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답니다. 나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나는 이미 선지식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곳을 찾을 때도 큰 기대 같은 것 하지 않고 왔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냥 내 귀에 들어오는 법문이 있으면 듣는 곳이고 안 들어오면 걸러내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처음에는 많이들 마땅치 않았는지 나를 스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애들을 썼다. 그래도 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 오고 싶으면 왔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 거침없이 짐을 쌌다. 그저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런 내가 건방지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을 갖고 들락거렸으니까. 큰 스님은 이런 나를 파악하고 계셨는 듯 나에 대해서는 간섭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굳이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다. 나 또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니, 앞으로는 그 어떤 분의 제자도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인연이 되어서 공부하면 그뿐이다. 그 무엇으로도 얽히거나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하니까. 이곳에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이유는 스님이 날 구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반들도 나를 파악했는 듯 굳이 이곳의 고정 멤버로 고착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니 편해서 좋다. 그렇지만 가끔은 스님께 장난도 친다. 며칠 전엔 스님의 그 고집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꼬집었었다. 스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들 그리 고집이 셀까요?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자네도 고집이 센가? 물론이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제 고집은 보통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두량의 기운이 그런 것 같네요. 유유상종이겠지요? 하하하, 그럼 나보고도 고집이 세다는 말인가? 뭐 유유상종이니까 스님은 그 중에도 당연히 어른이시지요. 하하하하. 나의 이 짓궂음에 모든 사람이 한바탕 웃게 되었는데 솔직히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선지식들과 만나면 내 의견은 내놓지를 않는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게 상책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군수리 자꾸 하고 토달고 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배울 것도 못 배우니 그저 아무것도 모른 척 듣고 있는 게 편하다. 또 선지식한테 구태여 조아리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터득했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니까. 구태여 당신 의견이 이상하니 당신 선지식의 아니 다른 선지식의 말은 이렇더라 하며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여지없이 보따리를 싸야 한다. 그것도 불명예 퇴장을 해야 한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뿐. 이런 나의 터득은 어쩌면 얌체족의 속성일지도 모르겠다. 나 챙길 것만 챙기자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 내용처럼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속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큰 스님께서는 저보고 건달이라고 했어요. 건달.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롭게 뭐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봉사하면서 공부하고 뭐 보름 머물 때도 있고 열흘 머물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집에서 또 다른 데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한 달 후에 나타나고 두 달 후에 나타나고 그래다 또 한 보름 있다가 또 어디론가 떠나고 제가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바람과 같은 여자라고 이제 도반들은 그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스님은 아이고 건달이야 막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제자가 됐으면 했죠. 오로지 당신의 법만 공부하기를 사실 바라셨고. 근데 어느 선지식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자신의 공부만 하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좀 싫거든요. 저는 너무나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소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저에게 들으라는 법문 같더라고요.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다 가도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어느 날인가는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법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죠. 저에 대한 법문을 하시는구나. 저를 중점을 두고. 근데 정말 그때 스님 말씀처럼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선이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